선유 비오는 길인 화실입니다. 이번에 경주, 울산, 부산까지 들러서 왔는데 경주에서 약국하시는 아미고님이 영양제를 듬뿍 선물해 줬는데 파라곤이라는 거하고 어쨌건 어떤 식물성 오일을 모은 캡슐, 그 두 가지는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약사분들한테 추천을 못 받았던 새로운 거였어요. 그래서 고마웠고, 그게 신제품이라고 합니다, 영양제 중에서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술을 이제 금주를 해라 라고 이제 또 의료인 아미고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여졌어요. 그래서 전에 건축과 교수 아미고님도 술은 독이다, 먹지 마라 막 이랬었는데,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전에 술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끊는 거는 이제 그때는 100% 끊겠다라고 얘기한 거고, 지금은 한 95% 이상 또는 99% 이상은 끊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 약사 아미고님이 특히 뇌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뭐 하루에 한 잔 하는 것도 위험하다.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죠. 그런 보도를. 오케이. 그래서 이번 그 경주, 울산, 부산 여행에서 가장 좀 변화와 소득은 의료인 아미고님이 술을 끊으라고 했다. 그래서 제가 깊이 영향을 받았다, 그 말에. 그리고 그분은 매주 이렇게 그림값이 들어오시는 분이라 더 또 뭐랄까,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미고님들의 투자금에 대해서 그걸 어떤 짐처럼 느끼면 그림이 잘 안 되니까,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책임감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그 의료인 아미고님의 간절한 간곡한 충고, 금주해라,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. 그래서 아주 어떤 축하할 일,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, 그런 때는 제가 한잔 할 수 있겠죠, 와인 같은 거. 그거 말고는 그래서 이미 사놓은 곳도 상당히 오랫동안 할 것 같긴 한데요. 자, 그 부분하고 그 바니쉬 문제가 있었고요. 바니쉬 문제가 제가 이제 기존 바니쉬보다 좀 비싼 바니쉬를 사서 발랐는데, 기존 바니쉬는 2시간 건조면 충분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, 새로 산 바니쉬가 24시간에서 72시간 건조인 거예요. 그러니까 건조 시간이 긴 거일수록 성능이 더 좋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, 바니쉬가. 근데 그림도 이제 그 제작 기간이 긴 게 좀 더 내공이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.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바니쉬에 대해서 저는 대충 이렇게 생각했어요. 기존 바니쉬가 2시간 건조하면 되니까 이건 한 4시간 건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일찍 포장을 한 게 몇 개 있었고, 그 뽁뽁이 자국이 그 바니쉬에 찍힌 거예요, 도장 찍히듯이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시기에 보냈던 아미고님들 다 연락을 해서 또 이제 찾아냈어요, 뽁뽁이 자국이 있는 그림을. 그래서 한번 이제 모이자, 가까운 데서. 이렇게 내가 다 다닐 수 없으니 그 중간지대에서 한 서너 개 이렇게 모아서 한번 또 이렇게 AS 이벤트를 좀 하다. AS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, 제가. 안 그래도 은하수도 그려주고 그렇게 하거든요. 이왕 가는 거, 이왕 그림 그리는 거. 자, 그래서 그게 재료를 고급화시킴으로써 건조 시간이 더 늘어난 바니쉬에 대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데서 그런 실수가 생겼습니다. 죄송하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AS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 왜 갔냐면은 초창기
2008년, 9년, 10년 경에 그때 제가 별꽃 우주, 초신성, 원조 별에서 꽃까지, 비어 5성 이런 그림들을 그렸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세 개를 100만 원에 샀던가 해서 거의 개당 30만 원에 산 친구가 있어요. 그때는 그러니까 호당 만 원에 제가 자주 팔았어요. 그 2017년까지 그랬어요. 그때는 휴대폰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호당 만 원에 팔았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되사는 비용을 현재 가격에 호당 100만 원 할 때까지만 해도 50%를 줬어요. 근데 지금 호당 500으로 올라 버리니까 되사는 비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그걸 20%로 다운 시켰어요. 약간 올랐죠. 그래서 그게 30호면은 지금 가격으로 1억 5천인데 20%면은 한 3, 4천만 원 한단 말이죠. 1억 5천에 20% 정도면 3천만 원이네. 그래서 내가 향후에 미술품 담보대출 은행도 할 건데,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과 지금은 담보대출과 되사는 비용을 20% 정도로 잡고 있는데, 그거는 이제 회사가 차려주면 정확하게 뭔가 퍼센트가 나오겠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르는 호가의 20%를 말하는 거예요. 그렇게 그렇게 아무튼 정책을 제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, 그래서 그 개당 3천만 원 대략 이거저거 포함해서 1억을 개당 3천만 원을 다 요구했더니 개당 3억을 달래요. 그러니까 몇 배야? 10,000배. 예, 10,000배를 요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. 그 친구는 개당 3억씩은 갖고 와야지 내가 이걸 다시 영훈이한테 넘길까 말까를 고려해 볼 수 있다. 그거는 이제 최근에 그 이하스 신문 보도도 보고 했기 때문에 더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거죠.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걔가 가난한 친구도 아닌데 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, 한번 그렇게 내 룰이 이렇다라고 제안을 해본 거였고, 그래서 거기서 개당 3억을 요구했어요. 그러니까 9억을 약 10억을 요구한 거죠. 10,000배. 자기가 샀던 금액의 10,000배죠. 10,000배인가? 잠깐만, 1,000배인가? 잠깐만. 30만 원과 3억은 1,000배인가요? 3만 원과 3억, 1,000배네. 1,000배를 요구한 거예요. 뒤에 공 하나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게 이해해 주시고. 자, 그래서 그 기대치, 자기가 정말 그 초창기에 싸게 샀던 그림이지만 제가 100배를 준다고 해도 안 팔고 1,000배를 요구한 그 친구의 그 기대치가 있다라는 점, 그게 꼭 기분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. 저로서는 기분 좋은 거죠. 제 그림을 소장자가 기대치를 갖고 있다,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겁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초신성은 제가 그때 고화질로 사진을 찍어서 이미 판화를 했는데, 다시 한번 찍어서 초신성이 100개밖에 못 해가지고 좀 이렇게 5호로 축소해서 예쁘게 엽서 크기로 한 200개 정도 해서 한번 제작해 볼 생각이 있고요. 그거는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에디션을 따로 매길 수는 있어요.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5호, 10호, 20호 이런 식으로 20호 또는 더 크게 사진가들도 그렇게 에디션을 매기거든요. 그러니까 소품, 중품, 뭐 이렇게 대형 인쇄 이런 식으로 해서. 근데 초신성도 100장으로 끝나기엔 좀 아까워서 그 지금 인쇄한 게 약 13호 정도 되는데 한 5호나 8호 정도로 해서 그 더 작게 해서 초신성도 다시 찍을 거고, 그 다음에 원조 별에서 꽃까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지평선에 이렇게 노랗게 있는 거, 원조 별에서 꽃까지도 판화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, 비호성 그러니까 하게 되면 한 3개 정도, 비호성도 한번 일단은 3개를 갖고 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비호성도 워낙에 뜻이 좋아서 그게 날개 달린 잉어란 말이죠. 그 등용문의 전설도 있고,
또 우리 고구려 별자리고 뜻이 좋아요. 비호성이. 그래서 비호성, 원조별에서 꽃까지, 초신성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친구한테 직접 판화 공방으로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와라. 그러니까 워낙 걔가 이제 그림을 귀하게 여기니까 자 여기서 판화를 만드는 것이다를 제가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판화 공방에서 만나자. 그걸 직접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1월 달에 한번 그 판화 제작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제 영상에서 보면은 그 협진 태양 아파트에서 이렇게 드론쇼 광안리에서 거기가 그 친구 처갓집입니다. 그러니까 저기 친구 장모님한테 제가 옛날에 그림 선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올해 17년 전에 장모님이 17년 전에 회갑이었답니다. 그때 회갑 선물로 작은 그림을 이렇게 선물한 적도 있어요. 그때가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매달 이렇게 후원할까 말까 하던 즈음이었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제가 잘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김장김치를 했기 때문에 그 수육이랑 굴이랑 김장김치를 먹으러 부산에 왔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 간 김에 얼마나 가까워 1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오케이 부산에서 만나서 얘기하자. 그래서 그 이제 그림 되사는 얘기를 바로 그 광안리 바로 옆에서 했던 겁니다. 이 정도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세 가지가 재밌는 사건이었고 이제 감각적으로는 제가 그 보길도 몽돌 해수욕장의 그 소리를 20대 초반에 들었던 그 소리가 20대 초반까지는 아니겠구나. 한 20대 중후반이겠네. 왜냐면은 초등학교 동창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보길도로 됐기 때문에 거기를 놀러 갔거든요. 여자애였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보다 제가 한 살 어려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마 25, 6 그럼 저는 한 24, 5 네네 놓고 가세요. 예예. 점심이 도착을 했습니다. 비도 오고 좀 마라탕으로 요즘에요 이제 그 배달료를 다 내리고 있어요. 뭐 100원 무료 800원이래요 배달료가.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. 그 배달료가 플러스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시키는 거예요 잘. 그래서 그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이제 이거는 배달료 무료로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다 했나요? 그래서 몽돌해변에 그 이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은 88학번이에요.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로 가서 교사로 가서 거기 놀러 가서 이제 사촌 여동생이랑 놀러 가서 몽돌해변에 그 파도 소리를 듣는데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그 돌멩이 사이로 이 바닷물 빠지는 소리가 대단했어요. 그러니까 생각해봐요. 몇 년 만에 다시 들은 거야. 한 25라고 쳐요. 군대 갔다 와서라고 치고 25, 50, 20, 30? 25년에서 28년 만에 몽돌 사이로 파도 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. 울산 거기가 공동이라고 하던가? 공동? 네, 거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몽돌이 좀 작으니까 소리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몽돌은 제주도에서도 내가 안 가본 것 같고 그때 신혼여행 때 안 가본 것 같고 두 번째 몽돌 해변이네. 첫 번째가 보길도 두 번째가 울산.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겠습니다. 써니.